194페이지로 가시면 제목이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좀 전에는 그 이유와 그 원인을 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단이라는 자체가 이제 따로 나오는데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을 같이 묶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본다면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목이 정부의 시장을 개입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방법이라고 나왔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보시면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죠. 토지 이용 규제.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자.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지구제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어때요? 자, 이렇게 이제 어느 지역이 있으면은 주택과 주택이 있으면 공장이 있어요. 공장의 폐수를 내려버리게 되면은 아까 이건 부정적이었죠. 그럼 토지 이용이 조금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는 게 토지 이용 규제예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 모텔이나 오락실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토지 이용 규제로서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공장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부정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의 효과를 배우셨어요. 그럼 부의 외부 효과가 아까 뭐의 실패였죠? 시장의 실패. 그럼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면 누가 개입합니까? 정부. 그 수정해서 이걸 제거하는 게 우리가 주거전용조 바꿔버리죠. 그래서 토지이용 규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거기에 책에 자, 우리가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 토지이용 규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른쪽에 195페이지에 찾으셨어? 그래서 개인의 토지 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이나 그 조치에 부족하고 제한하는 수단으로서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고 건축규제, 토지구획규제, 정부의 인허가라고 돼 있죠. 이런 게 이제 토지이용 규제가 되고,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직접적과 간접적을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 개입 수단은 적극적으로서 정부가 시장을 불신해서 공적 주체로 뛰어듭니다. 공적 주체로서. 그래서 우리가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해요. 수요자와 공급자. 그래서 우리 택지 공용 개발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공용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땅을 그냥이 돼요. 개인의 땅을 수용해야 돼요. 수용. 토지 수용해서 이제 우리가 수요자 역할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택지를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공용개발이나 토지 수용이 나오면 예고, 그 다음에 공공이 들어가면 다 예예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시험에 나왔던 게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시험 문제에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건설 공급, 이게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이게 간접이에요. 이게 직접이에요. 직접. 요새는 행복주택이라고 또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공주택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우리가 또 공공토지 비축이라는 게 있어요. 공공토지 비축제도라는 우리가 토지은행이라는 자체가 있거든요.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그래서 이 토지은행이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간접 개입과 직접 개입을 어떻게 우리가 보냐면, 따보세요. 공영, 토지 수용, 공공. 이런 게 들어가면 무슨 개입이죠? 직접이에요. 그래서 직접적 개입이라는 것은 좌측에 보시면 정부가 직접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가격을 통제합니다. 가격을 통제하는 것도 직접적 개입에 들어가요. 근데 분양가 규제나 임대료 규제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직 보지 마시고 밑에 가시면은 직접적 개입 수단에 토지은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나와서 여기 이제 직접 개입이라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용개발, 토지 수용, 공공 이런 게 나오면 다 무슨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간접적 개입이라는 게 있나요? 자, 간접적 개입은 뭐냐면 이거는 시장을 신뢰를 해요. 그래서 야,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래서 이건 좀 소극적이면서 시장 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를 해주거나, 그럼 보조하려면 그냥요 세금을 걷어야 돼요. 걷어죠. 조세를 부과하거나 조세를 감면시키거나, 그 다음에 염두에 왜 공법 시간에
개발부담금이라는 걸 배우세요. 무슨 부담금? 개발부담금. 우리가 개발부담금이라는 자체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자, 이런 것들 나왔다. 이건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 근데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금융상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금융상 지원, 금융상 지원이고, 왜 예전에 제가 LTV라고 들어보셨죠? 대부 비율 이런 것들 조정을 한다든가, 또 우리가 행정상 또 지원을 해줘요. 행정상 지원. 이런 게 나오면 이건 그냥이다 간접이다. 간접. 지금 간접적 개입 보고 계셔요? 얘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틀을 유지해요.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금융, 조세, 보조, 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여기 앞에다 개발이라고 적어놔 보세요. 개발부담금. 그래서 개발부담금이 됐다 잘 나오기 때문에 20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개발부담금이 도대체 뭐냐. 201페이지 가시면은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어? 개발이익 환수제도. 자,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하나인데, 개발이익 환수제도. 자, 이 제도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인접성이라는 게 있었죠. 토지 옆에 토지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9번지에 정부가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옆에 땅값이 올라가서 갑돌이 땅값이 올라갔다면 얘가 노력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그럼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됩니까? 환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개발이익이라는 정의가 나와요. 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용 계획이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정상시가 상승분을 그냥입니까? 초과합니까? 그럼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한테 기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라는 걸 무슨 이익이라고 한다? 개발이라 그래요. 맞아요? 그럼 아까 그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이 있어요? 불로소득이에요. 사유화될 수도 있죠. 그럼 소득 분배를 불균형을 초래해서 개발이익이 그냥 다 환수되어야 한다. 환수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개발이익 환수 방법은, 요거는 클라크의 개발이익 환수 방법은 보지 마시고 그냥 밑에 가시면 4번에 직접 부과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무슨 부과법? 그럼 개발이익을 받는 자한테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등의 과세를 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네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개발부담금은 우리나라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랬죠. 거기서 직접 부과해서 개발이익 중에서 이 법에 따라서 국가가 그 개발이익에 대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무슨 부담금? 개발부담금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나? 그럼 아까 이 개발부담금도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195페이지 가셔서 195페이지 가시면 요 개발부담금도 간접 개입에 들어가요? 직접적 개입이 돼요? 간접적에 들어가요. 무슨 개입에 들어간다? 간접. 그러면 거기 간접적 개입에 의해 부담금이라는 게 있지 않나? 그 개발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죠? 부담금이 나거나 개발부담금이 나오니까 이런 거 나오면 이건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을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장단점은 이제 뭐 거기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밑에 문제를 나중에 풀어보시면 금융상의 지원을 한다는 것은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직접과 간접을 바꿔낼 수 있어요. 하실 수 있겠어? 그러면 다시 가봐. 공영 개발, 토지 수용, 공공, 이런 게 나오면 무슨 개입 찍으시고? 직접. 보조금, 조세, 개발부담금 나오면 간접 개입 주셔야 돼요. 금융상 지원, 행정상 지원 같은 거. 이해하셨나?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보조개가 많이 들어갔어요. 따라서 보조개. 보조개. 보가 뭐야? 조가? 개가? 근데 개발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죠? 보조개. 진짜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시면 진짜 안 합니다. 저 진짜. 보조개. 괜찮아요? 뭐 이렇게 보조개. 반응 좀 주고, 진짜 보조개. 보조개. 좋은데 반응이 안 해. 없어. 알았어. 의견 좀 제시하고 좀 그래. 보조개. 안 하면 FM 들어갈 거야. 자, 보가 뭐야? 조가? 세금 나오면 다예요. 근데 조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감면시킬 수도 있죠. 그 세금 나오면 다 예외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있죠? 이것도 다 무슨 개입이다? 간접 개입에 들어간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토지은행이라는 게 있죠? 토지은행, 토지를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아니죠. 비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LH공사라고 들어보셨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아니라 여기 이제 할게요. 여러분들 공공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직접 개입이라는 건 아시겠죠? 근데 토지은행으로 나오면 요거는 공공이 안 들어갔잖아요. 직접 개입으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그 토지를 그냥요 비축해 놓는 거예요. 비쌀 때, 쌀 때 미개발지를 비축하는 거예요. 미개발지를 비축해서 우리가 이제 미개발을 매수하는 거죠. 매수했다 비축했다가 나중에 토지 개발업자한테 파는 거예요. 수요자한테. 그럼 어머나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했죠. 그러면 간접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직접 개입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볼게요. 미래의 토지 수요에 대비해서 정부가 미리 미개발 비쌀 때 좀 쌀 때 매입해서 토지 수요 증가에 따라서 토지 수요자한테 매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토지은행이 없다, 토지은행이 있죠. 거기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나왔었어요. 지자체가 아니라 여기서 토지은행을 설치하고 공사의 고유 계정과 구분해서 그냥 운영하고 있다. 여기 나왔었고요. 그다음 아직은 안 나왔지만 비축 대상이 이제 공적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토지 시장을 또 안정하는 또 수급 조절을 또 위한 게 또 있어요. 근데 3번에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비축 수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공공개발이나 토지 협의 매수, 수용, 선매 매수 청구 등의 방법으로 비축해서 수급 조절용 토지는 협의 매수라는 단어가 있죠. 수용입니까? 협의 매수합니까? 협의 매수예요. 수용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시장군수청장이 이제 선매자를 지정해서 협의 매수한다고 우리가 공법 시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장점만 있을까? 단점도 있을까? 장점은 개인에게 의한 무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막을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왜 그러냐면 개발이에요? 미개발이에요? 미개발. 비싸요? 땅값이 싸요? 그럼 민간이 하게 되면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미개발지를 미리 싼 값으로 매수하니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죠. 이 개발이익 환수 때문에 얘가 굉장히 강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환수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공용지를 저렴하게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데 단점은 그냥이야 매입비가 들어가. 막대한 매입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개발지니까 빈민들이 와서 무허가 주택을 지을 수 있죠. 그럼 그냥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토지의 관리 문제가 대두돼서 이게 소홀하면 불법 점유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국공유지를 무담 점유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비공시 사실상 보유라고 하는데 이런 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정부가 땅을 샀다는 소문이 들면 땅값이 올라가죠. 그럼 정부가 산 땅이 올라가요? 주변 땅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근데 얘가 이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 나중에 이제 프린트를 풀어보시면은 공용개발은 그냥입니까? 토지를 수용합니까? 그럼 팔겠다는 의사 없이도 수용해버리죠. 사유재산권을 좀 침해해요. 근데 토지은행은 그냥이에요. 미개발지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팔겠다는 의사가 좀 전제가 되죠. 그럼 토지 수용보다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 좀 더 약하다고 나왔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토지정책이라는 밑에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나요? 그럼 지역지구제는 자 여기였어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는 직접 개입이에요. 토지 이용 규제예요. 직접 개입이 아니죠. 소유권 변동을 소홀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외부 효과를 제거시켰죠? 부죠. 정입니까? 부입니까? 부. 그냥 칠판 좀 봐주세요. 힘드니까 그냥 동그라미 치면 얘기를 하면 돼요. 그냥 어려운 거 없어요. 나 강사 되게 편한 강사야. 다른 교수님들 막 물어보고 그러잖아. 막 질문하고 막 그러면 뭐 다음 주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 무슨 회복과를 제거했다? 부. 정회복과를 제거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이건 시장 실패를 수정한 거죠. 그럼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펜 들어보세요. 자,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그냥 했어요? 규제를 했어요. 규제고 무슨 외부 효과를 제거시켰어요? 부외부 효과를 제거시켰고 다 나오네.
찾았죠? 근데 약간 좀 어려운 게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지역지구제를 실시했더니 시장 실패를 수정한 거죠. 그럼 시장 실패는 정치적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인 기능이에요. 이거 좀 어려워요. 체크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자, 만약에 여기에 공장을 없애고 주거 전용주로 바꾸니까 그럽니까? 여기에 환경이 좋아집니까? 좋아져요. 맞아요? 그걸 따라서 세대 간의 형평성. 무슨 뜻이냐? 세대 간이라는 것은 300세대, 500세대 아파트 세대가 아니라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세대 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죠. 형평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 세대란 현 세대만 잘 먹고 잘 살아 우리 후세대에 물려줘. 후세대에 물려줘. 정말? 그럼 이게 세대 간이 이 세대 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맨 밑에 3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쾌적성도 중요하고 아주 고인 들었으니까 그냥이야 현 세대와 후세대가 세대 간의 형평성을 그냥이다 도모할 수 있다.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다음에 단기 장기는 요새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빼기도 하고 이제 1, 2월 달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가 할게요. 198페이지로 가시면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갈게요. 자, 얘가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기 때문에 그럽니까? 토지를 잘 이용했습니까? 이용했죠. 잘 이용했잖아. 잘. 그래서 우리가 장점은 잘 이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효율적인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이용을 잘하자가 효율성이거든요. 효율성을 높였는데,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조금 스토리를 좀 바꿔갖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들어보셨죠? 묶여주세요. 그럼 거기 계약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A와 B가 있으면, 만약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적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주 쪽으로 막 어떻습니까? GTX가 막 뚫리기 시작하죠. 그 군사시설 좀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GTX가 뚫린다든지, 뭐 KTX가 지나다든지, 뭐 몰이 생긴다든지, 백화점이 생겼어. 그럼 군사지역보다는 중심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게 낫잖아요. 따라서 지역지구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 지역만 바꾸고 이 지역을 안 바꾸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여기는 집값 올라가고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단점이 있냐면 단점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됩니다. 무슨 간의 형평성?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돼서 이런 문제가 저해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풀어줘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경직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경직성이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자 그럼 여기도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법 개발이 초래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가봐요. 지금 양가로 1번에 형평성이라는 단어 있어요? 토지 개발 및 이용 지나치게 속박되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양가로 3번에 가시면 경직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2번에 가시면 그다음이니까 굉장히 획일적입니까? 경직돼 있다는 거죠.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니까 경직성 문제가 야기된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4번에 지역지구제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제목을 한번 불러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지역지구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TDR이에요. 뭐다? 그럼 TDR은 우리나라 제도야, 외국 제도야? 어떻게 알았지? 영어잖아. 그래서 아직 시행되고 있지가 않는데 이걸 보완한 거예요. 자, 그래서 TDR 제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용적률이라고 들어보셨나? 그 용적률을 양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개발권이. 그래서 우리가 TDR 제도, 개발권 양도 제도입니다. 개발권 양도.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퍼리라는 건 양도한다. 디벨롭먼트 라이트는 개발권인데 용적률을 사고파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럼 미국 얘기겠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보존 지역이 있어서, 미국은 영어로 그린벨트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린벨트로 묶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이제 개발 가능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잖아요. 그런가?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얘가 우리가 이 그린벨트로 묶였다는 개발 제한 구역은 소유권 제한이에요, 이용권 제한이에요. 소유권은 살아 있죠.
소유권을 제한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용을 제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했죠. 뜻하지 않는 랜덤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해서 공적 제한을 한 거죠. 그러면 정부가 형평성을 따진다면 됩니까?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해준다 안 해준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자, 저는 재수없게 왜 그걸 샀니 그러면서 평생 동안 보상 안 해주는 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거 우리나라예요? 미국 얘기예요? 개발 가능 지역이라는 자체가 걔네들도 용도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1층, 2층, 3층, 4층인데 5층을 못 짓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적률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은 주는데 개발권을 안 줘버려요. 그건 어떻습니까? 얘가 막 반발이 심해갖고 우리 어떻게 하라고 막 그러면 no! 막 그러죠? 영어로. 그러면 야 가만히 있어봐. 그럼 얘한테는 어떨까? 얘는 그냥입니까? 건물을 못 올리죠? 근데 얘한테 개발권을 주는 거예요. 무슨 권? 그럼 개발권을 얘한테 줘가지고 이 개발권을 양도하는 거죠. 그럼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시켜서 소유권을 넘겨요? 개발권을 넘겨요? 무슨 권? 양도제도예요. 개발권. 소유권을 부여한 게 아니죠. 그럼 TDR 증서를 넘게 되면 얘가 거기에 대한 이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 보상이 됩니까? 정부가 했나요? 시장에 맡겼나요? 맡겼죠.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해서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 우리가 손실이 완화돼서 우발이익이 발생한 거죠. 그럼 이렇게 우발이익이 발생됐다는 것은 손실이 완화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냥입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을 해결한 겁니까? 해결한 거죠. 그래요? 펜 드세요. 거기에 양가로 1번에 개발권 TDR 형평성 문제 대책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장점으로 가요. 이 제도는 개발권과 소유권을 일치시켰어요? 분리했어요? 분리해서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적 손실을 정부가 했다? 시장기구를 통했다? 정부가 직접 재정 부담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른 곳의 개발권 때문에 우발이익을 보상함으로써 공사이익의 조화를 도모한 거죠. 그러면은 2번 정부의 개입에 의한 방법이 아니겠죠.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해서 손실을 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장점만 있겠어요? 단점도 있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못 짓게 하면 여기 건물이 막 고층화돼 버려요.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가 과밀화되다 보니까 출퇴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토지의 효율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단점 보시면 쭉 읽다가 오른쪽에 맨 위에 가시면 따라서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따가 여기다가 됐다 많이 적어버리니까 개발 가능 지역이 그냥입니까? 과밀화됩니까? 혼잡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더 발생시켜서 토지 이용의 효율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똑같기 때문에 밑에 중요 기출 문제가 틀린 게 3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 보세요. 3번. 똑같거든요, 프린트랑. 3번이 왜 틀렸을까? 아니, 소유권을 부여한 거야? 야, 소유권 양도야? 개발권 양도야? 적혀져 있네. 소유권을 부여한 게 아니지? 개발권을 양도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 가셨어요? 넘기세요. 넘기시면 이제, 자, 200페이지로 가시면은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새 많이 문재인 조건에 의해서 토지공개념이라는 게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땅이 많아 제한돼 있어. 그러면 사적 제한에 공적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토지는 공적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토지는 사적 재산 증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재화라는 토지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권리라는 것은 절대적 권리예요, 상대적. 제한을 할 수 있죠. 그럼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맨 밑에 가봐요. 3번.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라는 게 있나? 이게 공법하고 세법하고 다 묶어갖고 법이 나와요. 근데 폐지된 게 있어요. 맨 밑에 가시면은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게 있죠. 자, 요거 그냥이다 폐지됐다. 폐지됐어요. 이게 나왔어요.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라는 거 아예 폐지돼 버렸어요. 그래요?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게 있나? 요것도 이제 폐지됐다는 게 요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직은 있는 걸 봐야 되죠. 국계법 아시죠? 국토개임이 위반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자는 지금 없어요? 있어요? 있죠. 아니 공법 잘하잖아요. 개발부담금제도 있죠. 개발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양도세법 있죠. 소수세법에 의해서 재건축 있어요?
최고 초과 이거.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죠. 그죠? 제가 이제 가장 이슈화되는 그 지금 재건축을 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예요.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재건축에 대해서도 초과이익을 환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사셨습니까? 그럼 법률이 없다, 있다, 우리나라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농지 소유 상한제도 있는데 토지 초과 이득세와 택지 소유 상한제는 그냥 다 폐지됐다. 폐지됐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것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3번이 나올 수 있는 게 현행 가는 법과 가지 않는 거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 갔어요? 됐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아까 얘기했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202페이지까지 갑니다. 가시면은 주택정책이라는 게 있나요? 주택정책. 이 주택정책은 고소득을 위해야 돼요? 저소득층을 위해야 돼요? 임대인을 위해야 돼요? 임차인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는 게 있죠? 별표를 3개 치세요. 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임대료 규제. 자, 임대료 규제로 갑니다. 자, 임대료 규제로 가면 들어가 볼게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럼 하한제야, 얘도 상한제야. 상한제야. 그 가격을 못 올리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임대료 규제로 갈게. 임대료 규제는 우리가 분양가 하한제라 그래요. 상한제라 그래요. 상한제가 현행 지금 법에 우리가 지금 시행되고 있죠. 상한제. 그래서 이거를 따라봐요. 최고 가격제. 최저임금제라는 건 아세요? 그건 그냥입니까? 밑으로 못 내리는 겁니까? 최고 가격제는요.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부가 최고 가격을 정해놓고 내리지 못하게, 올리지 못하게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겠죠? 규제해서 임대모, 임차인보. 임차인. 뭐 책을 보고 그래. 얘기를 하지. 그치? 대화를 하자. 임차인 보호하지. 약자를 보호하니까. 그렇지? 그럼 가격 올려야 돼? 내려야 돼? 내리는 정책 써야죠. 맞죠? 가격, 프라이스, 양. 그럼 시장에는 누가 만나야지만 시장에서 균형을 이뤄요.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야 시장 임대료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임대료를 본 거죠, 정부가.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만납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제 시장 우리가 균형 임대료라고 나와요, 보통. 균형 임대료로 나와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100만 원이다. 임대료가 또 시장 임대료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임차인 보니까 가격 올려야 돼요? 가격을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올려서 하는 정책이 있어요. 만약에 규제 임대료를 올려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120만 원을 정해놓고 그 이상 올리면 잡아간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낮게 할 수도 있죠. 규제를 낮게 해서 80만 원으로 제한을 하는 거죠. 80만 원을 제한해서 그 이상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봐봐요. 만약에 지금 100만 원 받는데 어떤 임대인이 120만 원 받으면은 글로 안 가죠. 그럼 다시 그냥입니까? 100만 원 받습니까? 그럼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럼 높게 했을 때는 변화가 있다. 시장상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공급이 나타날 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가격을 높게 낮게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거기까지. 자, 가격 하한제, 상한제. 상한제죠, 상한제. 그럼 상한에 동그라미 쳐야지. 가만히 있지 말고. 최저가격제, 최고가격제. 최고가격제. 의회 보시면은 임대료 규제는 시장균형 임대료 임차인들의 부담을 높다고 판단해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거야. 임대인 보호, 임차인 보호. 그러면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고 임대료 설정해야겠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2번 별표. 자, 제가 지금 1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느 임대인이 120만 원 받지는 않겠죠. 그럼 그냥요 다시 100만 원 받아. 그럼 임대료 규제가 균형수보다 높은 경우는 시장에 영향을 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요거 이해 가셨어요? 왜냐하면 임대들은 그 가격보다 높게 임대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임대되지가 않거든요. 아니, 대화를 하자. 120만 원을 누가 가겠어. 다시 100만 원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높게 했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잘 나와요. 이해 가셨나? 그럼 밑에 효과라는 건 가격을 낮췄을 때에 대한 효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이 저자가 책을 잘 쓰셨는데 단기 장기로 좀 나눠요. 단기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따라서 단비, 장탄. 외웠어? 단기는 비탄력적이야. 기간이 짧기 때문에 비탄력. 장기는 탄력이죠. 그럼 비탄력은 반응을 해요? 반응을 잘 못해? 못해요. 가격을 떨어져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싸게 팔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공급을 줄여야 되죠. 그걸 잘 못 줄인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 단기는 원래는 이제 그래프가 완전 비틀어 쪽이라고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아까 균형이라는 자체는 누가 만나서 균형을 이뤘지? 수요와 공급이죠. 여기가 균형점이 되죠. 그러니까 100만 원일 때 10개가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10개라는 얘기죠. 그럼 이 상태에서 가격을 내리게 되면 당연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개의 초과 수요지만 수요라는 것은 산 수요예요? 사려고 하는 수요예요? 아직 안 산 수요죠. 그 수요만 이제 냈다 늘어나는 거예요. 물량이 좀 부족하게 해서 주구동이 저하되는데 얘가 만약에 기존 임차인이라면 그냥입니까? 지금 가격을 떨어뜨렸습니까? 양도 못 줄였죠. 그럼 얘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기에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 비틀어 쪽은 그냥이야 완전히 반응을 못해. 그럼 가격을 내려도 줄여 못 줄여. 그러면 그 임대인에 대한 20만 원에 대한 소득이 얘한테 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장기는 그냥이야 탄력적이야. 공급을 할까 공급을 줄일까 줄여버려서 물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래프 보니까 심각한데. 자, 장기는 비탄력 탄력이죠. 반응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급자라면 공급을 하겠어요? 공급을 줄여버리겠어요? 줄이죠. 장기 가서 줄인다는 거죠. 왜냐면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바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줄이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는데 시간이 충분히 걸려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장기는 비탄력, 탄력이라는 거죠. 반응을 해갖고 확 줄여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아까 단기는 줄였어요? 못 줄였어요? 못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은 그대로 있었죠? 그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그냥입니까? 장기에는 줄여버립니까? 줄여버려요. 공급을 줄여버린다는 거죠. 공급이 확 줄어나요. 그래서 아까 10개의 기존 임차인은 혜택이 있었는데 15개니까 수요가 더 많았잖아. 그렇지? 근데 그냥이야 얘네들이 공급을 더 줄일 수 있죠. 줄여도 되겠어요? 나 허락 받고 줄일게. 그죠? 그냥이야 탄력적이야. 가파라에 완만해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그 공급이 5채로 줄어버려요. 그럼 그냥입니까? 공급량이 줄어듭니까? 줄어들어요. 그리고 더 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뭐 궁금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그냥이에요.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수요만 15개 되는 거죠. 그럼 사는 사람만 10사람이 초과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이요. 물량이 더 부족해져요. 그럼 장기에 가서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P 붙는다는 얘기 알아? 프리미엄? P. 왜냐면 여기서 올려요? 못 올려요. 그죠? 암시장이라는 경우인데 따라봐 암시장. 암거래. 암시장. 그럼 암표를 팔게 되면 그 아주머니가 매표소에서 박수 치면서 팔면은 잡혀가죠. 그럼 그냥이야 모자 쓰고 와. 그래서 일로 와봐요. 그럽니다. 그럼 제 목소리가 굉장히 그냥이야 음성적이야. 음성적인 뒷거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120만 원 주세요. 그럼 얼마를 처먹는 거야? 40만 원 또 프리미엄이 붙어요. 맞나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됩니까?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봐. 기존 임차인들은 도심에 있으려고 하죠. 근데 신규 임차인들은 그냥입니까?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까? 어려워져요. 가격이 낮았다고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물량이 있어 없어? 없어 버려요. 그렇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이 물량이 주니까 그냥이야 질도 떨어져. 그렇죠. 그럼 도배를 해줄까? 보일러 설치해줄까? 안 해줘요. 그래서 핫다지르면서 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그냥이야 방 빼라는 거야. 뺐더니 주택이 있어 없어?
그냥이야 다시 들어가. 도배가 정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그냥이야 질이 떨어져. 그럼 얘네들 안 움직여버려요. 그런가요? 그럼 임차인들 구하기가 더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그럼 도심에 있어야 돼요? 얘 외곽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규 임차인도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럼 장기는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지기 때문에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지금 가격을 낮춘 거는 그냥입니까? 임차인을 보호한 겁니까? 대답 좀 해봐요. 그럼 나쁜 정책이에요?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장기 가서는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회에서는 단타를 치자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해 갔지? 그러면 내가 힘드니까 얘기할게. 어디에서 효과다? 단기 효과야. 장기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펜 들어보세요. 지금 효과를 보고 있어? 그래서 단기 장기를 좀 구분 안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일단 가는데 203페이지 피고 왔다 갔다 하지 마. 잠깐만. 효과 갑니다. 밑에 임차인이 있어요? 그럼 가격을 낮게 하면 그냥입니까? 수요가 더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그러면 더 초과 수요가 벌어지겠죠?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이동이 그냥입니까? 좀 저하됩니까? 저하되죠. 그럼 단기 장기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량이 없으니까. 그런가요? 근데 임대인 입장은 그냥입니까? 공급을 감소시킵니까? 감소하죠.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그냥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수익이 감소했죠? 그럼 임대인은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환 비용보다 전환으로 인한 수익이 더 크다면 계속 전환을 하겠죠? 이거 나왔다. 임대료 규제는 단기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단기는 그냥입니까? 잘 못 줄입니까? 감소폭이 적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단기적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 수가 적어서 임대주택 공급량의 감소가 좀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나 장기로 갈수록 그냥이요, 공급 감소폭이 더 커져요. 대답 좀 해봐요. 더 많이 줄였잖아요. 공급이 더 많이 감소한다는 거죠. 탄력적이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기피를 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도 저하되죠. 넘겨볼게요. 그럼 시장은 그냥입니까? 더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우리가 아까 암시장 아세요?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시장 가격과 규제 가격 차이에 일로 와봐요. 음성적인 지불이라는 게 있죠. 그 음성적 지불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평가 별표. 그러면 규제는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었지만 장기적으로 갈 때는 그냥입니까? 공급이 더 많이 감소합니까? 그럼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행하게 어때요? 공급 증가 정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프린트도 있지만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문제를 쫙 한번 풀어보세요.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점 틀린 것은 몇 번이야? 다 봤죠? 3번. 잘한다. 단비 장탄. 단기는 뭐다?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이죠. 기본적인 걸 낸 거죠. 그런가요? 근데 어떤 게 중요하냐면 1번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데 다 보니까 낮을 경우라고 돼 있죠? 얘만요. 높을 경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2번서부터 5번까지 낮았을 때가 미치죠? 그럼 장기적으로는 질이 더 낮아지겠죠. 임대료 규제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음소점 거래가 더 발생할 수 있고요. 임대료 규제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서 단기 배 장기 초과수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상한제. 지금 시행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 되고 있어요.
자유란은 아직 보지 마세요. 자유란은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상한제 위주로 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하한제야, 상한제야. 그럼 요도 아까 저소득층을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균형을 이룬다면 여기서 이제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의 지금 분양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이다. 예, 시장 가격이라면 당연히 아까 최저 가격이었어요? 최고 가격이었어요? 그럼 가격을 못 올리게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저소득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가격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이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00만 원으로 규제를 해서 우리가 규제에 대한 분양가를 설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당연히 분양가가 인상하겠어요? 분양가를 인하시키겠어요? 인하시키죠. 그런가요? 그럼 얘네들은 공급을 할까요? 공급을 줄여버릴까요? 줄이죠. 공급만 줄어들어요? 질도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래요? 그럼 신규 물량이 안 나와버려요. 그럼 중고 가격이 시세 차익이 납니다. 그럼 그냥입니까? 투기 수요가 늘어납니까? 투기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가수요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그거 알아요? 이중 가격? 그냥이야 피가 붙어. 피를 알아요? 프레임 붙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이야 뒷거래야. 뒷거래지. 그렇지? 그래서 막 뒷거래가 일어나서 이런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볼게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보고 있어요?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가시면은 어떻습니까? 좀 경기가 과열되어 있거나 건설사들이 단합, 아까 간합이라는 게 있었죠? 대기업이 단합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분양가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임대료 규제와 함께 가격 상한 제한으로서 규제 가격이 시장가보다 높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높았을 때, 낮았을 때. 그러니까 높았을 때 효과가 없죠. 그럼 낮게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시장가격과 분양가의 차이, 전매 차이를 노리는 그냥입니까? 투기 수요가 늘어납니까? 공급자들은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죠. 그럼 공급을 늘리겠어요? 줄이겠어요? 질도 떨어지겠죠. 그럼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난이 더 심화되겠죠? 맞나요? 그럼 시장은 그냥입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까? 그래서 주택가격 분양가보다 중고가격이 더 높아가지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넘겨보세요. 자, 기타 전매 차익을 위해서 분양시장이 투기시장이 되며 투기적 수요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겠죠. 맞나요? 지금 강남에도 어떻습니까?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시세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르는 일이 발생되잖아요. 그럼 단청되는 일부 저소득층이 가소비를 또 유발합니다. 또 너무 또 우리가 과소비할 수 있어서 당첨되지 않은 분은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싼 가격으로 주택을 또 구입해야겠죠. 이해하셨죠? 근데 밑에 보시면은 중요 기출 문제 하나 있어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좀 어려웠었거든요. 시간을 좀 드릴게요. 1분 정도.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소형주택에만 적용되면 소유주택 공급이 확대될까요? 위축되죠. 반대로 가겠죠. 그죠? 이해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어려운 게 1, 2번을 묶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탄력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탄력적은 그냥이야 더 반응을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응을 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공급을 더 줄입니까? 줄이고 수요를 더 늘릴 수 있잖아. 그래요? 자, 날 봐요, 날. 가파르면 탄력적이요, 비탄력적이요? 가파르면. 비탄력. 안 말하면. 탄력이죠, 탄력. 그러니까 가격을 내렸을 때 비탄력적이라는 건 반응을 잘 못해서 공급을 잘 못 줄인다는 얘기예요. 탄력적이 더 줄이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여기 10개가 균형이라면, 자, 만약에 요게 비탄력적이라면 수요가 12개 있는데 공급이 8개밖에 안 되니까 4개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하겠죠. 도와줘야 돼요. 근데 탄력적이면 그냥이야 더 이게 벌어져요. 맞나요? 그러면 탄력적이면 그냥입니까? 공급을 더 줄여. 더 줄이고 더 살려고 하지. 그럼 15개만큼 초과수요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완만할수록 초과수요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할수록 탄력적으로 초과수요가 더 커진다는 게 가장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물론 다 어려운 지문이지만 1, 2번이 좀 어렵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초과수요가 벌어진다는 건 그냥이야 탄력적이야. 탄력적이죠. 저를 보세요. 일을 안 하려고 했는데 모의고사 볼 때 탄력적이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가랭이를 이렇게 벌리는 거야. 그러면 그냥이야 이게 더 벌어지죠. 아 초라하다. 씨. 그럼 그냥이야 초과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탄력적인 건 그냥이야 더 반응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기해 볼게. 가격을 내리면 공급을 할까 더 안 할까? 수요자는 더 늘리겠죠. 그게 더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4번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죠. 저소득층을 위해서. 안정이라는 건 가격을 떨어뜨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양가 주택은 그냥입니까? 분양주택은 프리미엄이 형성됩니까? 분양권의 불법 전매가 나타나잖아요. 이런 거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를 이따가 제가 풀어줄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한 게 있죠. 풀어보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쉬었다 갑니다.